네, 반갑습니다. 퀀트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뭐 우크라이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사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보실 텐데, 뭐 비상사태 선포 및 예비군 소집령을 또 발표를 하면서 미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가중 우려겠죠. 뭐 기존에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뭐 전쟁이 여전히 조금 내전이 있는 국가들도 있고, 하지만 유독 이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던 와중에, 그래서 지금 긴축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또 가뜩이나 증시가 흔들리던 와중에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연결고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아마 시장에 관심이 많은 기존 투자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밥상 물가에까지 인플레이션 영향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몸소 체감이 좀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는 뭐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경우에도 체감이 좀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큰 악재로 좀 여겨지고 있던 두 가지 이슈가 서로 조금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오히려 조금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계속해서 조금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시장이 그래도 어제 보시면 조금은 내성을 지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또 이제 장 초반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버텨주지 않나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좀 했죠.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좀 필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금 크게 녹화 시간 기준으로 2% 넘게 또 급하게 또 빠지는 모습이에요, 점심시간에. 마치 뭐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락을 그간에도 보여왔고, 조금 다시 어제까지는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국제 정세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 시장 수급은 돌기 마련이고 늘 먹거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서 오늘은 또 관심 종목들 관련 이야기와 최근 조금은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그만큼 또 중요한 두산중공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단기 관심 종목. 네, 이 부분 요즘에 관심 많으시죠? 최근에 종목들이 너무, 수익 뭐 20% 이상도 가져가셨었기 때문에 관심 많으실 텐데, 두 개를 좀 가지고 와 봤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크게 안 좋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뭐 단기 종목이야 늘 리스크야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 수급 딱 들어와 주는 곳에 오히려 집중될 수 있어요. 부강약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TS트릴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바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대우조선 해양인데요. 지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향후 유럽 국가들이 선박을 통한 LNG 비중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빅3라고 불리죠. 조선 쪽에서 빅3 기업들이 올 들어서 수주한 LNG선이 17척에 달하고요. 올 들어서 2개월이 채 아직 지나지 않았죠. 2월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량의 26%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반영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발 이슈로 LNG선 뭐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수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실 텐데, 지금 그냥 관점 심플하게 짚어드리면, 오늘도 지금 시장 크게 밀리고 있지만 뭐 다른 종목들 지금 시장이 2%가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5, 6% 기본적으로 다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종목들도 지금 전부 다 쉽지가 않은데 삼성전자도 지금 2%가 빠지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죠.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또 보시면 수급이 폭발적으로 나왔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딱 짚어드리면 25,000원대에서는 좀 진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시장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이제 대동스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 이제 가시화되고 있죠. 지금 푸틴이 조금 전에도 조금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게 없죠. 일단은 뭐 알루미늄, 뭐 구리,
이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데 뭐 니켈, 망간 할 것 없이 뭐 전부 다 오르고 있어요. 심지어 뭐 커피, 원두, 뭐 곡물 안 오르는 게 없죠. 이렇게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철강 가격 또한 네, 물론 가장 크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이제 철 스크랩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톤당 1만 원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건데 왜냐면 지금 현재 철 스크랩 네, 발음이 또 안 되네요. 현재 철 스크랩 네, 가격이 톤당 이미 60만 원대 이제 중반대로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또 톤당 가격을 만 원을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또 여기에 내년 도금이나 강관 이런 부분의 가격 또한 인상이 예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대폭 올릴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이제부터 정말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네, 보시면 어제 또 굉장히 거래량 어마어마했죠. 최근에 이미 1월 25일에도 이렇게 거래량 폭발하면서 지금 뭐 상한가도 장중에 찍었었던 전례가 있었는데 어제 또 한 번 이렇게 집중을 받았어요. 이러한 기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수급을 이용해서 조금 노려보도록 할 텐데 물론 이렇게 출렁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좀 다소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티스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공격적으로 좀 보고 싶다. 나는 시장 계속해서 하고 이 정도 대응은 항시 가능하다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300원대에서 네, 그래도 저는 조금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좀 계속해서 제가 직접 대응을 해드릴 수는 없는 그 리딩을 잡아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6,300원 선 진입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6,200원대죠. 6,200원대 선에서 분할로 항상 분할입니다. 이전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로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분할이고요. 대동스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네,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관점이 뭐 부강약품이나 다르지 않아요. TS릴리온 비슷하게 진입을 수급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딱 접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좀 짧게 안내 드리고 갈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긋지긋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 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한 하락, 올해 들어서 시장이 정말 무섭게 흔들리면서 뭐 기존 투자자분들의 경우 포트 상황, 뭐 멘탈까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게다가 좀 정말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상황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시장이 또 많이 밀리면서 이번에는 나도 한번 시작해 볼까. 20년에는 좀 놓쳤었는데 계속해서 지켜만 봤는데 뭐 코스피 3,300 가고 뭐 코스닥이 1,060포인트까지 갈 때도 남들은 다 돈 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때는 너무 계속 높은 거 아닌가? 기회를 엿보고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제 또 타이밍 잡으셔야겠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들로 포트 꾸려야 되나 또 막막하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공포감이 극한까지 달해 있죠. 오늘도 또 뭔가 공포감이 조금 잦아드나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회장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극한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포감의 크기와 공포와 기회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공포의 크기가 클수록 기회의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최근에 고평가 종목들은 물론이고 뭐 실적주, 가치주, 저평가주들마저 비상식적인 가격대까지 그냥 내리꽂고 있죠. 이 종목이 마치 안 좋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뭐 이러한 좋은 종목들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이 퀀트 분석을 베이스로 하는 저 같은 전문가들에게는 오히려 많이 먹거리가 정말 보이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전에 보여서 저는 상승장일 때보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훨씬 좋은 종목들의 발굴되는 개수 자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퀀트 분석을 통한 가치주, 성장주, 저평가주들 뿐만 아니라 또 수급 단타를 통한 재미까지 잡아드릴 것이고요. 수급 단타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이미 수익 보셨을 거예요. 부강약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비상식적인 시장에서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는 상식적인 금액. 지금 시장 너무 힘든데 제가 비싸게 받을 수 없겠죠. 정말 상식적인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도움드리기 위해서 한정된 인원에 한해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20년 초였죠. 2월에서 3월. 그때 이제 이후 최악의 공포감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이러한 저점에서의 기회, 또 프로모션 기회 어느 하나 정말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혜택 딱 챙기시면서 기회 잡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제 유튜브 추천주들을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어차피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인증까지 한번 해주신다면 프로모션 금액에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추가적인 보너스 기간 더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8955-7311번이죠. 해당 번호로 심플하게 성함만 딱 문자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빠르게 연락드려서 정말 프로모션 관련해서 편안하게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기존 종목들 좀 두 개만 좀 체크를 해보고 갈 거예요. 뭐 계속해서 좀 여러 종목들 짚어드리겠지만 말씀드렸던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브 좀 먼저 볼게요. 하이브 먼저 보시면 25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조금 모아 가셔라. 오히려 시장 때문에 눌리면 더 모아 가시면 된다. 시장 하락에 더 모아갈 종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장 하락하면 빠르게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죠. 뭐 단기적 관점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뭐 수급 테마성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흔들리면은 빠르게 손절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오히려 25만 원대에서 잡으신 뒤에 내려가면 더 잡으셔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25만 원대에서 잡으시자마자 근데 조금 빠르게 올라왔어요. 예상보다 저는 천천히 모아가서 이제 기간 수익 좀 크게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올라와 줬고 지금 편안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물론 많이 밀려서 편안하다, 이 정도면은 정말 편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 어떻게 되나요? 오늘만 해도 뭐 그냥 6에서 7% 막 떨어지죠. 코스닥 종목은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오늘 이제 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2.6%까지 또 오히려 시장 초반에도 좋지가 않았죠. 물론 지금 더 안 좋아지면서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오늘 지금 파란불 지금 켜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보여드린 부분에서는 지금 빠졌어요. 이게 지금 제가 오전에 조금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시장 크게 눌리면서 푸틴 대통령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한 9에서 10% 선 정도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뭐 저희 걱정할 거 없죠. 저 이미 하단에서 잡았고 그리고 이미 5%대에서 그리고 10%대에서 분할로 수익 실현하셨으니까 분할 수익 실현 제가 이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시장 크게 빠지면 좋은 종목도 이게 뭐 크게 휘청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갈 종목들이 이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휘청일 수 있는데 이때 그냥 나는 무조건 위에서 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때 또 수익 실현 일부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고맙게 그 수익 실현 했었던 현금 확보해둔 금액으로 다시 한번 잡고 더 올라가면 수익률 더 극대화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그냥 정말 편안하게 이거 더 길게 볼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본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오면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 수익 실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대한유화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대한유화도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지만 마찬가지로 하이브와 되게 비슷해요. 초반에 뭐 2%. 근데 뭐 대한유화는 제가 뭐 이 수익률 탑순위에는 적어놓지 않은 게 아직 이제 막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17만 밑으로는 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날 잡아보셨을 텐데 뭐 어제도 괜찮은 흐름 나왔고 이미 5%대 정도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진입하신 분들은 5% 부근에서 이미 수익 실현 한번 하신 분들도 부분적으로 챙기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오늘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죠. 장 초반에 그래도 2%또 상승 나왔다가 또 조금 눌리고 있는데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17만 원대 진입가 근처로 또 와주고 있죠. 그러면 또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미 5%에서 수익 실현 일부 하셨으니까 그 금액 이제 다시 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반복만 해도 지금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반복만 해도 엄청나게 수익률 나오는 겁니다. 그 뭐 5% 이거 별거 아닌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미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종목들 수익 많이 본 뭐 케이크나 이런 종목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종목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굳이 수익률은 아직 뭐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이미 뭐 진입가까지 다 내려왔죠. 이미 시세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한 이유고요. 이처럼 지금 변동성 정말 크죠. 위아래로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오히려 지금 뭐 중장기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바닥권 종목들 그리고 올해 고성장주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하단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제 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금액보다 빠진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2.6% 그리고 코스닥은 3%까지 지금 3% 마이너스 3%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담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분할로 담고 계시잖아요. 제가 분할로 항상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기준 잡는 겁니다. 제가 17만원 이하에서 담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17만원 16만 뭐 8천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 잡으셔서 여기서 한 10% 담으시고 또 내려오면 또 한 10% 담아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 이쯤에서 비중 어느 정도 만약에 채우셨다 그러면은 평단가가 이 정도가 되시겠죠. 그럼 그 이후에 올라가면 수익률 더 크게 챙기실 수 있고 수익금이 일단 늘어나겠죠. 비중이 왜냐면 더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뭐 1,000만원 들어갈 거 더 하단으로 내려와주면 고맙게 조금씩 더 담아서 2,000만원 3,000만원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부분 익절 여기서 5% 챙기셨던 분들은 이미 뭐 그 금액으로 딱 그러면은 또 마이너스도 아니고 뭐 이미 애당초 마이너스가 아니죠. 지금 이제 막 진입가니까 뭐 제로로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아직도 이때 수익 실현 하셨으니까 이미 아직도 플러스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항상 체크해서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뭐 조금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원전 섹터다. 이 섹터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뭐 관심 종목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짚어드리는 종목과 섹터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 이렇게 깊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짚어드리는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조금 가실 텐데 어제 저녁 이제 UN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산하기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그냥 내용 이제 보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세요. 이제 내용 핵심이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되레 환경 악영향이 적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이라면 환경적으로는 좀 안 좋지 않나? 당연히 뭐 딱 떠오르는 게 풍력 태양력 발전이 아마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풍력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뭐 대부분 뭐 아파트나 뭐 이런 쪽에 대부분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풍력 발전에 대해서 발전기를 어디 이제 여행을 가다가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지역에 사신다거나 그렇지 해안가에 사신다거나 하지 않으신 이상 뭐 산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시고서는 대부분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은 풍력도 대부분 주변에서 보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태양광 패널은 실제로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딱 하면은 그 부분부터 생각이 나실 거고 원자력 하면은 그래도 환경적으로는 안 좋지 뭐 대신에 효율은 좋지 않을까? 핵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실제로 저도 뭐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핵심 내용들 좀 보면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등등 이 6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더 세부적으로 좀 쪼개서 22개 분야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전원별로 분석을 좀 했는데 일반적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보다도 환경 악영향이 훨씬 작았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말씀드렸던 이 UN 산하기관 보고서가 지금 유럽연합이 원전을 그 녹색 분류책의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데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을 준 그러한 산하기관의 보고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때문에 원전에 대한 시선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몇몇 국가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이러한 환경 영향이 단순히 원전이 지금 가동 중일 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동 중일 때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게 건설부터 해체까지 그 전 과정
건설 시, 그러니까 해체 시에 조금 영향이 많다고 하죠. 이 원자력 해체 문제에 관해서가 가장 기술력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체 관련해서 무슨 제가 말씀 이전에 드렸었죠. 건물 하나 그냥 무너뜨리는 거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건물이야 그냥 무너뜨리고 물 뿌리면은 끝이에요. 그냥 물 뿌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그렇지 않죠. 이거 나오는 그 방사선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모든 부분 해체 과정까지 과정을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평가를 거쳤을 때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뭐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뭐 약점으로 지적받은 분야가 당연히 있겠죠. 모든 분야에서 다 무조건 강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방사선 발생량과 물 소비였는데 이것도 좀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방사선 발생량은 기술력을 동원해 이제 줄이는 방향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한들 이거를 뭐 없앨 수 없겠죠. 다른 발전에 비해서 높은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솔직히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소비량도 뭐 원자로 냉각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냉각수 꼭 필요합니다. 원자력을 얼마나 빠르게 냉각시키느냐가 또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2개, 22개 지표 중에 6위예요. 상당히 좋죠. 나쁜 평가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전부 좋습니다. 지금 1위, 3위, 2위, 1위, 3위 뭐 이런 식이에요. 때문에 결국 이제 방사선 발생량만 최소화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정말 압도적으로 친환경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재차 검증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조금 차트적으로 조금 흐름 한번 보실게요. 두산중공업도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좋죠. 상당히 지금 오늘도 좋았습니다. 2%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 정도로 빠져버리면 시장 또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계속 밀리네요.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 3%를 향해서 마이너스 지금 2.7%를 가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 마이너스 3.03%. 정말 조금 무서울 정도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죠. 2%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푸틴 발언과 함께 마이너스 2%까지 와주곤 있지만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고 큰 상승도 나왔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턴어라운드라고 딱 보기에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제가 관련주들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만 볼 텐데 우리 기술 마찬가지로 뭐 아직까지 확 뛰어오르진 못하고 있지만 이때 거래량을 실은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우리 기술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전기술 있겠죠. 이 부분은 조금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항상 섹터들을 어떤 섹터에 뭐가 있었지? 한 적어도 모든 그 섹터 내에 모든 종목을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조금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그냥 뭐 딱히 메모를 해두거나 물론 처음에는 메모해두시면서 그리고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시면서 섹터별로 나눠두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는 갑자기 이렇게 딱 떠올려도 몇 개 정도는 뭐 적어도 최소 3개 이상은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섹터별로 같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냥 한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르고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전기술도 보시면 좋죠.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뭐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저번 주부터. 하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중간중간 실려주면서 10% 이상 두 자리도 나왔고 상승도 나왔고 오늘도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네요. 좀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코스닥이 마이너스 3%면 거의 그러니까 코스피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경우에 마이너스 3%면 거의 전 종목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힘 보여주고 있고 한 2개 정도만 더 볼게요. 보성파워텍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보성파워텍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에 또 좋았죠. 네, 2.5%까지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 빠지면서 이 보성파워텍의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등락에 딱 보셔도 아시겠죠. W자를 딱 그리고 있는데 그만큼 큽니다. W자를 그린다는 거는 그만큼 등락이 좀 심하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시세 포착을 바로바로 가능하신 분들, 뭐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진입하시기에 단기적으로 흐름 괜찮게 잡아가실 수 있겠는데 조금 편안하게 보실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위험해요. 왜? 워낙 조금 움직임이 가파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진파워의 경우에 오늘 참 이 시장이 너무 야속할 거예요. 일진파워 오늘 좋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도 가장
느긋하게 움직이죠. 가장 느긋하게. 편안하게 보실 분들은 이제 일진파워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도 괜찮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 들어오고 큰 상승 나왔던 시점이 다 일치하죠. 그만큼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같이 탄탄한 흐름 그리고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이 종목의 경우에도 W자 흐름은 나오죠. 왜냐면 지금 섹터와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까 전에 봤었던 보성파워의 경우 이 정도의 기울기였다면 기울기가 완만하죠. 상당히 이 정도면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험 부담이 그만큼 적고 하지만 뭐 단기적인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조금 적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오늘 일진파워 굉장히 좋았는데 5% 이상 상승이 또 나왔었죠. 제가 일진파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한수원과 관련해서 한수원과 같이 협력해서 뭐 그 수주를 따낸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셔야 되는데 뭐 조금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좋아요. 이거는 시장 때문에 마이너스 1%면 지금 그냥 플러스 한 5%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같이 흐름들 보시면 되겠고 왜 제가 이렇게까지 누차 설명을 드리냐 이 부분 꼭 파악하시면서 저는 이 중에서도 뭐 굳이 하나를 조금 꼽자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구체적인 부분도 한 종목씩 나중에 또 다 짚어 드릴 텐데 그냥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흐름을 같이 짚어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보다 보니까 확실히 기술적으로는 우리 기술이 반등 타이밍에 조금 좋다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원전 이 섹터 좀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실적을 기반으로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과 밸류에이션, 모멘텀, 관련 퀀트 분석을 통해서 뭐 하이브와 같이 편안한 종목들로 포트 딱 중심 잡아 놓고 또 추가적으로는 일부 비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항상 밸류나 모멘텀 중심으로 이렇게 하이브 같은 종목으로 중심은 대부분의 비중으로 딱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직장인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학생분들도 의외로 최근에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주부분들도 집안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매진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전업 투자자이신 경우에는 조금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또 주부분들이시거나 전부 다 바쁘시죠. 근데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 밸류, 모멘텀까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이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딱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대부분 딱 채워놓고 그 뒤에 일부 비중은 항상 현금 비중은 일부 항상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요즘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는 시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현금 확보하는 거 정말 중요한 전략이에요. 확보를 해두고 그때 수급 들어오는 측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부광약품, TS트릴리온과 같은 종목 있었죠. 뭐 잠깐 보고 가실까요? 부광약품 어제 이날 바로 2월 21일 날 추천을 드려서 이후에 22일 화요일에 오전 내내 잡을 수 있는 기회 있었죠. 11,000원대에서 편안하게 오전 중에 잡아보셔서 오후에 이제 12시 40분쯤에 기사 OCI에서 최대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기로 했죠. 부광약품의 지분을. 그 기사와 함께 23%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22% 정도 수익 챙기셨어요. 그리고 수익 챙기신 뒤에 제가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 것이고 2차 수급, 이때 수급 폭발 이후에 두 번째 수급을 노린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쳐다도 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내려갔죠. 제가 이거 무조건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단기적으로 한 번의 시세를 본 종목이었다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주구장창 보다가 언제 한번 올라갈 거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노린 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터졌어요. 저도 기사가 정확하게 그 기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못했죠. 제가 내부자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올라가도 더 올라가면 괜찮아 나 먹었으니까 가라 잘 가라 이렇게 의연하게 보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하락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올라갔어도 이렇게 실제로 내려갔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내려갔다고 저 잘했죠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충분히 20%대 챙겼으면 된 거죠.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TS트릴리온도 짚어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수익도 크게 실현하셨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짚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때 다음날에 21일날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고 이미 시세가 나온 날에 이거는 수급이 집중되는 부광약품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많이 다른 관점인데 이거는 이미 수급이 집중됐을 때 추가 수급을 곧바로 노리자.
그래서 다음날 단타로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대 정확하게 조금 더 하단까지 딱 와주면서 귀에 잡으시고 바로 상승을 했어요. 저가 마이너스 8%부터 고가 8%까지 나오면서 뭐 이거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저점부터 고점까지 하면 18%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확히 저점에서 잡고 정확히 고점에서 팔 수는 없죠.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분할로 익절하신 분들 대부분 뭐 한 15% 정도, 15% 내외로 많이들 챙겨 보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는 분석을 통해서 밸류, 실적 기반으로 채워놓고, 이렇게 유동성 강한 시장에서는 일부 현금을 항상 확보해 두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들로 또 이런 수익 재미, 단기 수익 다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와 수익까지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시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2달 내내 너무 힘들죠.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버텨내기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고, 또 실제로 손실로 이어진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반대로 이번 하락장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드리워진 공포감의 크기, 이 크기 지금 어느 정도죠? 이 정도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기회의 크기 똑같이 큽니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장에서 편안하게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또 시장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상식적인 금액으로 프로모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한정된 인원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참여 방법 말씀드렸듯이 정말 간단합니다. 해당 번호 010-8955-7311번, 이 번호로 그냥 성함만 심플하게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종목 상담은 불가합니다. 네, 이거는 자본법률상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건 저희는 위법행위 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진행 관련해서 상담 드릴 거예요. 네, 편안하게 연락 드려서 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프로모션 남은 자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셔서 지금 자리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딱 확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들, 그리고 또 좋은 관점의 종목들 딱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